세금으로만 1,000만 원 이상 그냥 날립니다. 잘못 시작하면 그 돈 그대로 세금으로 반납해요. 정답은 미국 S&P 500이에요. 근데 여기서 1,000만 원 아끼려면 세 가지가 맞아야 합니다. 어떤 계좌에 어떤 상품으로 어떤 비율로 담느냐, 오늘 그 세 가지 다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보시면 오늘부터 바로 세팅하실 수 있을 거예요. 최근 나스닥은 상승 추세가 꺾이면서 변동성이 커지고 있어요. 특히 기술주 중심으로 조정 신호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런데 재밌는 게 있어요. 이런 변동성에도 미국 시장으로 들어가는 자금은 오히려 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결국 사람들이 선택하는 건 큰 시장, 확률 높은 시장이거든요. 500개 우량 기업에 분산된 지난 100년간 몇 번을 폭락해도 결국 신고가를 뚫어온 시장, 그게 S&P 500이에요. 저는 S&P 500이 답이다 라고 뻔하게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처럼 변동성이 큰 구간일수록 개별 종목 쫓아다니지 말고 시장 전체를 사두는 게 정답이라는 이야기예요. 자, 그럼 SPY 사면 되겠네. 요즘 많이 보셨죠? 스파이. 자, 이런 얘기 하실 수 있는데, 자, SPY 사고 싶어도 못 삽니다. 연금저축, IRP, ISA 같은 절세 계좌에 아예 못 담아요. 국내 상장된 것만 담을 수 있거든요. 게다가 한 주 가격이 100만 원 넘어서 매달 조금씩 사 모으기도 어렵습니다. 자, 그래서 SPY 사고 싶으셨던 분들은 결국 국내 상장 S&P 500 ETF를 찾아야만 했던 거죠. 자, 그럼 국내 상장으로 정했다고 쳐볼게요. 정했다 치고. 근데 이걸 어느 계좌에 담느냐? 자, 여기서 오프닝에서 제가 말씀드린 1,000만 원 얘기가 나옵니다. 자, 현실적인 예시로 볼게요. 월 30만 원씩 20년 부으면 원금은 7,200만 원이고요. 연평균 8% 수익률로 굴리면 수익이 약 1억 500만 원 정도 나와요. 자, 이 수익을 어디에 두느냐로 세금이 완전히 갈립니다. 일반 계좌에 담으면요, 배당 소득세에 15.4%가 붙어서 세금이 1,617만 원이에요. 자, 그럼 연금저축이나 IRP는 어떨까요? 연금계좌는 매매 차익에 세금을 안 뗍니다. 나중에 연금으로 받을 때만 3.3에서 5.5% 세금이 347만 원으로 확 줄어들어요. 자, 계좌 하나만 바꿨을 뿐인데 세금 차이가 1,270만 원이나 납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짚고 갈게요. 자, 이 방금 계산은요, 매매 차익 기준입니다. 미국 주식 배당금은 미국 정부에서 이미 15% 떼고 들어와요. 연금 계좌라도 이건 우리가 못 피하거든요. 대신 2026년 7월 1일부터 연금 계좌에서 인출할 때 이 세금 낸 걸 반영해서 깎아주는 외국 납부세액 공제라는 제도가 새로 시작됐습니다. 2025년 1월 이후 생긴 소득분부터 적용되니까 너무 아쉬워하지 않으셔도 돼요. 자, 결론적으로 연금 계좌면 세금 완전히 0원은 아니지만 매매 차익은 세금을 안 뗀다는 게 핵심입니다. 자, 그래서 매매 차익 절세 효과가 더 중요해진 거예요. 배당은 못 피하니까 매매 차익에서 최대한 아껴야 하는 거죠. 자, 계좌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진짜 실전이에요. 자, 연금 계좌에 뭘 얼마씩 담을지 지금부터가 진짜 실천 꿀팁입니다. 자, 국내 상장 S&P 500 ETF만 해도 코덱스, 타이거, 에이스 등등등 여러 상품들이 있습니다. 자, 우린 여기서 뭘 골라야 할까? 이게 제일 고민이잖아요. 그런데 제가 최근에 눈여겨보는 건 코덱스 미국 S&P 500이거든요. 같은 지수를 추종하는데도 5년 수익률이 145.47%로 타이거 143.68% 대비 1.79%포인트 앞섭니다. 근데 분배율을 보면 조금 더 놀라실 거예요. 연 분배율이 1.81%로 다른 곳이 0.89% 수준인 걸 감안하면 2배 가까이 되거든요. 자,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높을까요? 지수는 하나인데. 자, 여기에 사연이 있습니다. 코덱스는 2021년 상장할 때부터 배당을 자동으로 재투자하는 토탈 리턴 TR 방식이었습니다. 자, 근데 2025년에 세법이 바뀌면서 해외 주식형 TR ETF가 금지됐고요. 분배금을 나눠주는 방식으로 전환했습니다. 문제는 그동안 안 나눠주고 펀드 안에 쌓여있던 배당금이 있었다는 거예요. 삼성자산운용이 이걸 한 번에 안 주고 매 분기마다 2025년 7월부터 2029년 1월까지 15번에 나눠서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요즘 코덱스 분배율이 유독 높게 보이는 이유입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하나만 더. 이 유보배당금은 원래 내 돈이 나오는 거라 지급될 때마다 펀드 기준가가 그만큼 빠져요. 공짜 보너스가 아니라는
거죠. 2029년 이후에인 이 특별 분배가 끝나고 정상적인 분배율로 돌아갈 거니까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분배금을 챙기면서 정기적으로 수익을 잘 내고 있어서 관심이 좀 갔던 것 같아요. 자, 물론 총보수나 실부담 비용, 운영 규모 같은 다른 조건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결국 선택과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 언제나 나에게 있다. 그래서 담기 전에 한 번 더 확인을 하시면 도움이 될 거예요. 자, S&P 500 하나만 하면 돼? 성장이나 배당도 있다던데 좀 더 알려주시면 안 돼요? 자, 이런 분들 분명히 계셨을 거예요. 자, 짧게 정리하면요. 요즘 스파이 QQQ 슈드라고 한 번쯤 슈퍼맨 이런 데서 많이 들어보셨죠? 자, 이 셋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인데요. 스파이는 S&P 500에 투자한 ETF인데 미국 시장이 통째로 투자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QQQ는 미래 기술에 크게 베팅하는 ETF, 슈드는 월세 받듯이 배당을 챙길 수 있는 ETF입니다. 그런데 연금 계좌에서는 직접 투자가 안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QQQ 자리는 미국 나스닥 100, 슈드 자리는 미국 배당 다우존스 상품을 담으시면 됩니다. 참고로 QQQ에 재밌는 소식이 하나 있긴 한데요. 자, 며칠 전에 나스닥에 상장한 스페이스X가 오늘부터 QQQ에 편입이 됐습니다. 영상 올라가는 시점에요. 자, 상장 25일 만에 초고속 편입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QQQ를 사시는 분들은 자동으로 스페이스X 주주가 되는 셈입니다. 그럼 이 세 개 어떤 비율로 담아야 할지 알려드릴게요. 정답은 없는데 저라면 이렇게 가겠다라는 예시로 참고로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메인은 두껍게, 사이드는 얇게. S&P 500은 60에서 70%, 나스닥은 20에서 25, 배당 다우존스는 10에서 15% 정도예요. 자, 성장에 자신 있는 2030 공격적인 투자자들이라면 나스닥 100 비중을 조금 더 얹으실 수가 있고, 은퇴가 가까우신 분이라면 배당 다우존스 비중을 조금 더 가지고 가시면 돼요. 여기서 진짜 중요한 얘기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자, 만약 지금 처음 시작하시거나 요즘 시장이 너무 불안하다 싶으신 분이라면 QQQ 비중을 낮추고 S&P 500 비중을 조금 더 높이는 걸 생각해 보실 수 있죠. 자,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은 조정 신호가 나오는 구간이고, 이럴 때 기술주 중심의 QQQ는 변동성이 정말 큽니다. 처음이든 안정지향이든 지금 미장에 갖기 시작하신 분이든, 자, 답은 하나입니다. S&P 500이에요. 자, 계좌 관련해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개인적으로 S&P 500 같은 지수 투자는 연금저축이나 IRP에 담는 게 낫다라고 봅니다. 자, 이유는 이건데요. ISA는 원래 3년에서 5년 목돈 마련용으로 설계된 계좌여서 비과세 한도가 순이익 200에서 400만 원까지 정해져 있어요. 자, 그 이상은 9.9%로 과세됩니다. 자, 근데 연금 계좌는 한도 없이 매매 차익 자체 세금을 아예 안 물리고 20년, 30년 굴릴수록 이 과세 이연 효과가 눈덩이처럼 커지는 거예요. 물론 ISA도 만기 연장하면서 계속 들고 갈 수 있습니다. 근데 그럼 애초에 ISA가 주는 비과세 한도 메리트를 계속 반복해서 리셋해야 하는 구조라서 장기로 크게 불릴 목적이면 연금 계좌가 더 잘 맞는 거죠. 단, 만 55세 전에 빼시면 16.5% 페널티 세금이 붙습니다. 이거는 꼭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오프닝에서 제가 현장에서 만난 분들 공통점이 하나 더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이제 그 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공통점은 딱 하나예요. 유행을 안 따라다닌 분들이에요. 밈주식 100배 간다, 레버리지 3배 ETF로 대박 노린다. 자, 이런 자극적인 얘기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 계좌 하나 꾸준히 채운 분들, 국장이 최고치라도 조급해하지 않고 큰 시장 하나 꾸준히 담은 분들이에요. 꼭 하나만 하시라는 건 아니지만 국내든 국외든 본인의 성향과 작은 계획에 맞게 적절히 분산해서 하시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신 분이라면 이제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감 잡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댓글에 연금저축이나 IRP 중 어느 쪽이 더 궁금하신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다음 영상 기획할 때 참고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텔림이었습니다.